남은 파트를 총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44쪽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법 끝까지 정리를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약간 좀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나갈 예정이니까 감안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속도 있게 나가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갈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144쪽 보시면 이 국토계획법상 우리네 땅에다가 공원이라든가 광장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서 딱 결정 고시하면 그걸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 그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해놓고 바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요. 바로 10년 동안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하고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께서는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자기 땅을 좀 사달라고 하는 매수 청구를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 청구가 있게 될 때의 절차를 바로 145쪽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매수 청구권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를 한정한다. 이걸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셋째 줄 찾았나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찾았죠? 자, 그자가 매수 청구를 하려면 몇 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만 매수 청구하는가? 10년이다. 이걸 첫째 줄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 수치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은 착수하지 않았지만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실식의 인가를 받아간 부지다. 그러면 그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강제 수용권과 그에 따른 보상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부지니까 그런 부지는 또한 매수 청구 대상 부지에서 제외를 한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46페이지 이때 매수 청구할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이걸 매수무자라는데 매수무자는 누가 있는가? 가로 1번 원칙 2번 외해가 하나 있죠. 자, 원칙은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특강 특특 시장 군수에게 즉 지자체한테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은 외해조로 이미 그 부지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결정이 되어 있다 봅시다. 그런 주공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외해조로 또 외해조로 이미 법에 하여 시행할 그 시설을 설치할 의무자 설치 후 넘겨받아서 관리할 의무자가 결정이 나 있는데 10년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바로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같으면 그 의무자한테 하고요. 다르면 설치할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은 바로 저 밑에 2번 바로 일단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그 가로 4번 위에 있는 거 몇 개월 이내에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가? 6개월.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하니까 간식을 체크해서 받으시고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는가? 2년. 이 수치도 중요합니다. 그래 6개월, 2년 이 수치를 꼭 알아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매수 방법이 나와 있죠.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 시 매수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나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일대 한해서만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면 바로 현금 대신에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행에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하나, 원하지 않아도 두 번째 중요한데 박스 안에 바로 그 부지가 있는데 그 매수 청구했던 자의 토지 보니까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다. 그 토지는 대전 광시에 있는데 토지 소유자 주소 보니까 외진이다.
이런 자들의 토지를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 합니다. 그리고 업무형이 아니라 비업무형이다. 이런 두 가지 토지를 약자로 부비토지 이렇게 합시다. 부비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든가 비업무형 토로서 매수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면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에 한해서는 강제로 직권으로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께서 바로 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하더라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분에 한해서만 바로 강제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조례로 정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광특특 시군후 조례. 그 다음에 그때 10년 만에 만약 갚아주게 된다면 이율도 계산해서 쓰는데, 이율은 금융기간 1년 만기 정기 그 금리 평균 이상은 줘야 된다. 그리고 구체이율은 조례 정한다. 이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만약 그 채권을 발행해 나가게 될 때 바로 발행 절차, 이 국토개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아까 매수시 매수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내용은 인축 페이지 가로 4번의 넷째 줄 보시면 나옵니다. 찾나요? 인축 페이지 가로 4번 인쪽 페이지 가로 4번 찾았죠? 자, 4번 보시면 매수 청구된 그 토지 매수가격 찾았죠? 매수가격은 원칙 이 법의 내용을 적용해서 처리하지만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찾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그래 약조로 공취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처리하는 거 아니다. 바로 공취법을 적용해서 매수가격이 결정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다시 오른쪽 페이지 바로 3번 보겠습니다. 아까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해서 6개월 만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다면 2년 이내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매수를 지연시키게 됐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지목이 대인 토지수자 관할 특광특특 시장구소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4가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매수하지 아니하로 결정한 경우 하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매수를 하지 않고 지연시켰다. 보이시죠?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박스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허가를 받아서 그 4번의 첫째 줄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찾나요? 허가했다 포인트. 허가를 받아서 신고는 절대 안 되고 허가를 받아서 3번인가요?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경우의 개발행위 찾았죠? 그때 뭐 받아서 할 수 있다고요? 허가. 그 말 중요해요. 허가를 받아서 박스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할 수 있다.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그때 단독주택 옆에다가 가로 열고 씁니다. 다중주택 X 써서 다가구주택 X, 공간 X, 총리가 살고 있는 공간, 도지사가 살고 있는 공간 X, 공동주택인 써봐요. 공동주택인 아파트, 열주택, 다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X. 그래서 이 주택 중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단독택만 허가받아서 몇 층이하로 건축하는가? 3층 이렇게 받으시고, 조금 전에 X 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가구, 다중, 공간 그리고 공동택 4가지 모두 다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니은 이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고요. 2번, 3번, 세 번째 제2종 근생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바로 네 가지는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다중생활시설인 과거에는 고시원이었던 거, 그리고 노래연습장, 안마실소, 그 다음에 바로 가로 안에 있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네 가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기역, 니은, 디귿 보면 층수는 다 몇 층이야만 됩니까? 3층이야. 이 층수도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공작물은 층수가 없는 것이죠. 공작물은 뭐 강고탁, 강고판 이런 것들은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정도를 받으시면 여기서 문제나 맞출 수 있고요. 넘어가셔서 148페이지. 자, 이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그런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특광특특시장구석에서는 바로 그 지역의 주민 대표 기구인 지방의회에게 현황 보고를 매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관할구역 내에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지일 때 그것을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해놨다. 근데 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죄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그걸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지가 있다든가 또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지가 있게 되면 그 현황을 조사해서 매년 지방의회에게 지방의회에서 정례 임시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한 부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 올리는가? 10년 이거 받으시고, 그리고 어디다 보고 올리는가? 지방의회. 국자한테 올리는 거 아니다. 국자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특광특특시장군수 6명 있다. 약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방자치단체장 6명 있다가 그래 처음에 보면 특광특특시장군수가 나오는데 이네들을 약자로 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이네들이 지방의회에다 매년 보고를 하는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바로 6째 줄 나와 있죠. 매년 그다 포인트 한번 딱 주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특광특특시장군수 얘네들 약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합니다. 이 법에서. 자, 그네들은 어디다 보고 올리는가? 지방의회에다가 매년 보고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건너뛰어서 이 보고가 들어가면 지방에서는요, 야, 사업하기 싫으면 풀어줘라 라고 해지를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오른쪽에 2번 바로 해제 권고 나와 있죠. 찾나요? 해제 권고. 그래 이 지방의회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지자체장한테 야, 사업하기 싫으면 그 부산에 편입되는 땅 주인들 엄청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풀어줘라 라고 해제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체크. 권고. 권고입니까? 명령입니까? 권고했다. 포인트. 오른쪽에 넘어왔는데 아직도 못 넘어오고 계신 분이겠네요. 자, 권고 찾았죠. 자, 이때 권고하게 될 때는 서면을 보내서 권고합니다. 권고 서면. 그래 권고 서면을 보내는데 그 권고 서면은 90일 이내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며칠이요? 90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찾았나요? 90일 이내에 권고 서면을 보내게 돼요. 서면. 이때 서면을 받았던 바로 지자체장은 거기에 구속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의 동그라미를 보면 이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바로 그 건에 대해서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것들. 이건 정말 못 풀어주겠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공원, 도로 설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건 있다면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고가 있는 건 해제하지 않고 그것을 제한 나머지는 해제 권고 받는 앞부터 몇 년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줘야 하든가
1년 이 수치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것들은 안 풀어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건은 최초로 보고를 바로 한 날부터 다시 몇 년마다 재보고를 하도록 됐는가? N축 페이지 2년마다 다시 보고를 올려야 된다. 몇 년마다요? 2년마다 계속적으로 지방에게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3번에 2번 특히 중요합니다. 2번이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동그라미 2번 3번에 2번 찾나요? 자, 이 도산하 8도 산하 내에는 도사님이 계시고 그 내에 기초자치단체인 바로 시장 군수가 계시는데 이 시군에 자기들이 결정했던 게 아니고 바로 도사님께서 여기다가 고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라고 결정 고시해놨는데 그게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여서 그 시장 군수가 시군 의회인 지방에다 보고를 했건만 지방에서 해제할 것을 공고해서 서면 보냈네요. 그때 이 시장군수는 자기가 결정했던 건이 아닌 만큼 해제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사님한테 해제할 것을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받은 도사님은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1년 이내 해제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동그라미 2번. 자, 그 시설정 해제를 공받은 시장군수는 도사가 결정한 그 건에 대해서 바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한테 해제 신청을 한다고요? 도사, 국장도 아니고 도사다.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꼭 알아주시고 이때 도사도 바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건 해제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몇 년 이내에 해제 결정해 주는가?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을 해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 3번 아까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해제하지 않고 그냥 버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왜 해제 못하는가? 그 사유를 소명합니다. 소명 자료는 6개월 내에 보내야 된다. 지방에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도시군계획 시설정 실효. 이건 꼭 시험에 나오죠. 이 도시군계획 시설정 고시해놓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지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부지는 효력을 잃게 되는가? 20년 다음 날 효력 잃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20년이지 10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 점을 주의하시고 10년 두 번 써서 X 20년 다음 날 체크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한자로 실효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효가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결정 고시에서 묶었던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께서 지체 없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 줘야 된다. 찾았나요? 고시해야 한다. 찾았죠? 고시 그 사실 마지막 보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할 때 그가 뭘까요? 실효. 그렇죠? 실효 사실은 누구만 고시할 수 있는가?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아까 8도 산하에 있는 시군의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는 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제 결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수가 해제된 경우 그 실효 사실을 바로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요. 누가 최종 해제된 그 실효 사실을 고시하는가? 바로 국장과 시도사와 대도시장만 할 수 있다.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했던 그 부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그랬을 때 아까 지목이 대인 토지사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로 지방에다 현황보고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는 그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부지를 좀 빨리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작년에 시험 끝나고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부터 우리 시험범에 이제 반영되는 파트니까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에서 그 부지로 묵혔던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아까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을 했던 것인데 이 파트는 그 부자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풀어달라고 해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됐다는 것 차이점입니다. 자, 그 부자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바로 우리 땅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것 좀 빨리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제 신청을 할 때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다 써놓으세요. 해제 신청 바로 밑에다 제목에다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 1단계로는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자, 여기다 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기반설정인 공원 설치를 해서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듭니다. 만든다 이걸 입안하죠. 이때 입안할 수 있는 입안권자가 있죠. 이때 입안권자로는 바로 누가 있느냐? 원칙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인 특, 광, 시장, 군수가 일반적으로 입안하죠. 그렇죠?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시는 광시장, 특별자치는 특별자치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입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건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그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 부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다. 같은 도산에 있는 시군에 걸치게 된다. 그때는 도의사도 위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총 8명 있다 그래요. 8명. 이때 위반할 때 위반 절차는 우리가 공부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 안 했다. 2. 한지 모른다. 3. 했다. 했죠. 위반할 때 첫째 뭐 합니까? 기초조사.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위반하죠. 자, 위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다 도로 만들 부지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을 할 때에 결정권자가 있죠. 그래 결정할 때 바로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걸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이네들 결정하죠. 특광, 도의사 이네들 약속으로 시도사랍니다. 그래 지네들이 위반했다면 지네들이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네들. 그리고 이 시장 중에서도 바로 대도시장은 위반해서 최종 결정 권한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는 자기 지역에서 이 계획을 위반하지 최종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하면 도의사 결정 고시를 해주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국장이 위반했다면 국장이 직접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딱 고시하고 여기까지가 공헌 부지로 묵혔습니다라고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이걸 우리에게 고시한 날에 마침내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발생해서 부지로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렇게 딱 결정고시 해놓고 여기 땅이 여러 사람 것이 편입됐는데 바로 이렇게 편입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바로 소유권 박탈당하지는 않죠. 토지 소유자 여러 명 있다. 그때 이 토지 소유자는 여기 뭐 A 땅이 있다, B 땅이 있다, C 땅이 있다 등등, D 땅이 있다. 그리고 뭐 여기 지목 보니까 전이요, 답이요,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도 있고요.
전이고 뭐 임야가 있다, 야산이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딱 결정 고시 놓으면 이제 부지로서 묶이게 되고, 부지로 묶이게 되면 소유권은 박탈당하지 않지만 바로 개발행위를 금지당하죠. 건축물의 건축, 공약물 설치 이런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허가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개발을 금지하지만 소유권은 박탈당하지 않는 관계로 종자와 똑같이 농작물을 경작해서 나무를 심어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 부셔버려 다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바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있다면 이 행정청에서 예산이 있다면 땅값 다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공헌 조성사업을 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방치해버렸다. 사업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인 공헌 조성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시설비를 하죠. 이때 바로 이 경우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매수 청구는 이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렇죠?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한정해서만 매수 청구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 동안 방치하게 되면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걸 지방에다 뭐 올리고요? 현황 보고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10년 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됐든 안자가 됐든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 다 모든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풀어달라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제 신청은 꼭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이 해제 신청은 아까 몇 차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3단계로. 그래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해제 신청을 해보느냐? 이방권자에게. 누구한테요? 이방권자. 그래 이방권자가 이 신청을 받아서 해지를 한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해서 나간다면 좋은데, 이자가 거부했다. 그러면 2차로 누구한테 하느냐? 결정권자한테. 누구한테요? 결정권자. 근데 이 결정권자도 그것을 거부했다. 그럴 때는 3차로 누가 하느냐? 국장한테. 이렇게 흐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이방권자에게 해제 신청하면 신청자한테 이 친구는 해제 여부를 바로 3개월 내에 해제를 하기 위한 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줘요. 그리고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하면 이 친구는 신청자에게 1개월 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여부를 2개월 내에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신청을 하면 국장이 결정권자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도시군계획 시설정 구시부터 10년 이내 밑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바로 그 단계별 집행계획상 그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다 줄 토지 소유자는 그 이방권자에게 바로 밑에 줄 이방권자에게 그 토지의 시설 결정 해지를 위한 계획 위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방권자의 해지를 위한 계획을 위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1차로 이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2번 이방권자는 이렇게 해제 신청이 들어가면 몇 개월 이내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알려라?
3개월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만약 이 친구가 해지를 위한 계획을 위반하면 좋은데 안 했다 합시다. 3번 보면 이 해지 신청을 한 토지소유자는 해지를 위한 그 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밑에 줄 그 계획의 결정권자에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찾았나요? 결정권자한테 찾았죠. 그래 결정권자한테 해지를 위한 신청이 들어가면 4번 몇 개월 이내 결정 여부를 해지를 위한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소유에게 알려줘야 된다. 2개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정을 해지해야 된다. 그런데 5번 이 해지 신청을 한 토지소유자는 누구한테 지금 결정권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결정권자에게 해지 신청을 했던 토지소유자는 결정이 해지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마지막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바로 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차로 누구한테 하는가? 국장 이렇게 해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6번 이때 해지 심사 신청을 받았던 국장은 밑에 줄 바로 결정권자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래 이 국장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결정권자, 이방권자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해제해라 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때 결정권자가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그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결정을 뭐 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용은 가볍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건 자, 그래서 흐름을 잘 받으세요. 1차로 누구한테는가? 이방권자. 2차로 누구한테는가? 결정권자. 그 다음에 3차로 누구한테는가? 국장. 이렇게 국장이 해제 심사 신청을 받으면 누구한테 풀어주라고 권고를 내리는가? 결정권자. 이렇게 흐름만 받으시고 3개월, 2개월 이 수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요약집에서 시험에 나올 거 몇 가지 더 추가해 놨으니까 그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나 있죠. 찾았나요? 이 파트에서는 함정가 출제됩니다. 이제 금방 살펴봤던 파트에서 함정 나옵니다. 내용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수 청구 절차 보았고 해제 바로 그 건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지자체장이 지방에다 올린다 이런 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신청 파트를 봤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파트는 꼭 필수로 함정 나온다. 아주 쉽게 나오죠. 문제는. 자, 이제 개발행 허가 파트를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이 파트에서도 함자가 출제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면은 169쪽까지 아니면 167페이지까지 167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 뒤에까지도 168쪽은 별도로 또 함정감인데 아무튼 개발행 허가 파트는 167쪽까지가 한 문구이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행 허가하면 그 151페이지 하단부에 2번 개발행 허가 대상부터 먼저 아셔야 됐고 허가권자 그리고 허가 기준,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크게 6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6가지. 몇 가지 했다고요? 6가지. 그래 박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건축물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소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던 행위. 한 장 넘어가면 나오죠? 한 장 넘어가서 크게 보십시오. 자, 그래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가지. 6가지 여러분은 약자로 건공 토토토물 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국토계획법. 그래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할 때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는 바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건, 공,
물. 이렇게. 그래, 이러한 개발행 할 때는 모든 경우에 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원칙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원칙은 이런 개발행 할 때 미리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고 이 행위를 해야 적법한 개발행이 되고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위반자가 되겠죠. 위반자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반자에 대해서 먼저 원상회복을 하라고 명합니다. 특광 특특시장수가 원상회복하세요. 명을 내리고 명을 거역하면 행정청에서 대집행 해버립니다.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병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키죠. 그리고 바로 형사 고발을 해버리면 벌칙이 세죠.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서 바로 응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허가 없이는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 이런 것들 6가지를 2차원에서 한다. 도시 군계획사업차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는 절대 허가받는 것 아니다. 이게 중요해. 허가 대상 아니다. 도시 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 도시 군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바로 건공토토토물을 하게 될 때는 허가를 받도록 지시받는다. 도시 군계획사업자 할 때는 절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도시 군계획사업이 무엇인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장 그리고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해서 하는 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허가권자가 그 지자체장인 특3 광시장군수인데 이네들한테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데 건공 토토토물을 할 때만 규제 차원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치하고요. 그리고 국토훼손을 억제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 군계획 사업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3가지 있죠. 이 3가지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보았던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그 시행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 도로 공원 조성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원 앞에다 안에다 화장실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는 바로 개발행 허가받는 것 절대 아니다. 아니다.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시행자가 바로 뭐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등장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고시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바로 개발행 허가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행정청인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아닌 민간 시행자가 그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한테 가서 실시계 인가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개발행 허가받아서 절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이죠.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이런 행위가 바로 수반된다 라고 할 때는 별도로 허가받는 건 아니다. 그 법에 따라 역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 인가, 행정청이 아니면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 고시하고 바로 사업하지 개발행 허가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도 도시 군계획 사업의 일종인데 이 사업차 이런 행위를 할 때도 절대 허가받는 거 아니다. 바로 그 법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게 사업시행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받고 사업하는 것이지 개발행 허가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러한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 이 6가지 행위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개발행위 6가지 전반에 대하여
적용 규제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이 있는데 이 건축물의 건축권이 건축행위란 개발행위가 또 공장으로 설치라고 하는 이 개발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그때 그 허가 절차는 특별히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 이때 이 건축법의 그 두 가지 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건축법은 적용 대상이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의 건축행위 이걸 적용 대상 행위로 설정하고 있죠. 그래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허가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걸 허가받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는 바로 무슨 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느냐? 건축법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 건축법은 이 개발행위 6가지 전반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법은 아니고 6가지 중 2가지 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으로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하나 국토개법과 건축법 모두 다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하나 이 국토개법은 개발행위 6가지 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이 건축법은 개발행위 6가지 중 특히 이 2가지 건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 건축법에 의하여 바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행정처한테. 그랬다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국토법상 또 개발행 허가 신청해서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버린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바로 부수로 이루는 공작물 설치, 토지행위 변경, 토소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를 할 때는 별도로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았던 건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허가 받고 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행위 마쳤습니다. 마쳤다면 다시 허가 내렸던 특수리광 시장수 특은 3번 나오니까 특별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들사 3번 나오니까 특수리 하겠습니다. 광역시장, 시장수 그네들한테 가서 다시 검사 받아야 됩니다. 공사 마쳤습니다라고 마칠 준 공사공에서 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개발행 허가 받아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못 받는다고요? 중검사. 그래서 중공검사 대상이 있는데요. 이 중공검사 대상은 4가지만 기지 이 토지 분할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쌓아두는 행위는 중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 봐봐요. 그래 이제 이 건축법상 야 여기 봐보세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허가 신청서 내 가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권 중에 경매한 행위는 건축법이 하면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건축신고. 알겠나요? 자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권에 대한 신고 대상이어서 건축법상 행정청에게 바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들사, 시장수, 구청장한테 건축신고서 내가지고 신고증 받아왔다. 그러면 또 건축물로 건축에 따른 건축허가 또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 또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받은 걸로 간주가 된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자 건축법상 자 이거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서 일정한 것은 바로 건축법에 따라 축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공작물 설치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뭘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축조 신고. 이때 신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 자체는 건축법에 따라 걸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을 우리가 건축법을 통해서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오, 좋아요.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옹벽과 담장은 높이 몇 미터를 넘게 축제할 때는 신고하는가? 2m. 오, 좋습니다. 강고탑, 강고파는요? 4m.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요? 6m. 이런 거 했죠. 고가 수준은 8m. 그래서 바로 이용담이가 사용하기 위해서 육굴, 장실에 8, 고, 5 태양 해가지고 5m를 넘는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들도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날 거래요. 그렇죠? 자, 그래 그와 같이 건축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어서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를 했던 공작물건은 국토협상 별도로 또 개발의 허가 받을 필요 있을까요? 받은 걸로 간주해버릴까요?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연결해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래 이제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공사 끝나서 완성됐다. 완성됐다면 이걸 사용할 때 준공검사 받을까요? 아니면 건축법에 별도의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렇죠. 뭘 신청해서 뭘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오, 좋아요.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서, 그래 바로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 내주죠. 며칠이면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7일. 그래 검사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바로 사용하도록 승인서 내줍니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죠.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사용 승인을 받고 또 국토협상 준검사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미 한번 말씀드린 걸로 생각나는데,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 그 용도가 건축법에 하면 29개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9개. 그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단독택 4가지, 그 다음에 공동택 4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3호에 나오는 바로 제1종 근생 여러 가지, 제2종 근생 여러 가지 있죠? 쭉쭉쭉 해서 야영 장치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이 주택인 건축물에 대하여, 그것도 단독택, 그 다음에 공동택, 30호 이상 단독, 그 다음에 30세대 이상인 공동,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공급할 때 특별히 규제하고 적용을 하자는 법이 있죠.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주택법이 있죠. 주택법. 그래 이 주택을 이렇게 건설한다. 이것도 개발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대규모 주택 건설과 그리고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을 1만 종부터 이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자는 법이 주택법으로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한 자를 사업주체라고, 주택건사업체, 대종사업체라고, 이 사업체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할까요? 국토법상 개발허가 받아서 할까요? 주택법상 별도의 그 승인을 받아서 할까요? 그렇죠. 주택법상 뭘 받아야 돼요?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이걸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주택법상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를 다 받아본다. 그리고 자, 이 승인 신청에서 승인 떨어지고 5년에 공사에 들어가서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 그때는 이 법에서는 무엇을 신청해서 뭘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됐나요? 사용 검사를 신청해서 바로 검사권자한테 사용 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검사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공부했습니까? 15일. 그렇죠? 자, 이때 검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다. 또 일부 완성된 부분 사용할 때는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사용 검사를 주택법에 따라 받아냈다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거 본다. 국토법상 준검사를 받아본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고, 그러나 저쪽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더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주택법은 건축법 특별법, 건축법은 국토개법의 특별법,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법, 이렇게. 그래 일반법이 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법이 한 것을 받은 걸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국토협상 개발행허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본다. 그럼 틀린다. 건축법상 건축 받으면 국토교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본다. 그럼 틀린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관계를 이해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